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엄청 많이 해주셨던 제가 2024년 연말 결산 영상에서 했던 스모키 메이크업입니다. 사실 그 메이크업과 그 영상 자체를 올린 지도 지금 한 달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썼는지의 정확도가 한 9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메이크업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요즘 다크 사이렌 메이크업이 또 하나의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2025년 버전 다크 사이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까먹기 전에 오늘 제가 착용한 렌즈부터 조금 알려드릴게요. 사진 찍어놨는데 렌지스의 노이 블랙 원데이를 꼈습니다. 이거 뭔가 데일리로 껴도 괜찮고 원래 제가 오렌지의 비비링 브라운이랑 초코를 엄청 많이 끼는데 요즘 이거를 약간 데일리로 끼고 있습니다. 어깨 베이스부터 오늘의 베이스는 쇼보형 비비크림이랑 제가 놓을 수 없는 이 VDL 파운데이션 그냥 반반 섞어줍니다. 이렇게 스패츌러로 열심히 섞어줍니다. 베이스를 올려줄게요. 스펀지는 요즘 이런 거를 쓰고 있어요. 물 먹인 상태고 이거 좀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좀 대충 크게 블렌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한번 넓게 얇게 깔아주고 조금 더 커버력이 필요한 부분에는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처음에는 좀 전반적인 톤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얇게 올려주고 이마까지 이렇게 한 겹을 올려주고 그리고 스패츌러 사용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커버력이 필요한 부분들에는 조금 두껍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이렇게 꾸덕해지고 조금 더 약간 억시다이징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줬다가 저는 그때 블렌딩을 합니다. 어차피 스펀지가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올려놓습니다. 내가 가리고 싶은 부위들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이 볼 부분이 약간 양념이 되는 이 타이밍에 코에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코 쪽은 웬만하면은 메이크업이 좀 얇게 되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 얇게 모공들을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이제 좀 지났으니까 이 스펀지로 이렇게 톡톡톡 쳐주면서 이렇게 내가 가리고 싶은 부위 바깥쪽으로 점점 파운데이션의 농도 자체를 내가 가리고 싶은 부위에 포커싱을 해주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블렌딩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좀 가리고 싶었던 넓은 부위들을 잘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할 때 이제 스킨케어를 조금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그러면 이게 블렌딩 자체가 좀 뻑뻑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스킨케어를 잘 마무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파운데이션을 올려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넓게 가리고 싶은 부위들을 좀 깔끔하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제 하울 영상에서 나왔던 이 컨실러 이것도 이렇게 눈 밑에 발라주고 여기 눈 끝부분도 좀 깔끔하게 저는 아이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할 때 이 눈 주변 부분이나 여기 눈 밑부분 전체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컨실러로 잡아주고 하는 거를 좋아해서 이 남은 컨실러를 약간 프라이머 마냥 좀 얇게 깔아서 눈 주변을 많이 밝혀주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아이 메이크업의 퀄리티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 해줘도 뭔가 색감도 잘 올라오고 섀도우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을 많이 잡아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눈썹 부분까지 한번 깔끔하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이제 파우더를 써줄게요. 이것도 그냥 제 하울에 나왔던 어바웃톤 파우더입니다. 이마부터 터치해주고 눈 밑 세팅을 조금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눈썹 이 색깔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눈썹은 그냥 좀 소프트하게 채워주고 이렇게 거기까지 저의 기본 약간 에브리데이 베이스랑 눈썹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메이크업의 굉장히 중요한 스텝은 음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쿨한 조금 미디움 톤의 이런 색깔을 사용을 해서 일단은 저는 항상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애교살 부분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한 8, 9년 정도 된 저의 정말 오래 쓴 메이크업 포에버의 214번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총알 브러쉬인데 좀 다른 총알 브러쉬들과는 다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애교살 그리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브러쉬를 아직도 팔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진짜 메이크업 포에버 브러쉬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진짜 다 정말 오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샀을 때 좀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한번 사면은 진짜 오래 쓰는 것 같습니다. 애교살은 저는 어떻게 그리냐면 눈의 모양을 따라서 가는 이 라인을 따라가되 조금 더 약간 아래쪽으로 이 영역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쓱 이렇게 지나가줍니다. 한번 지나가줬으면은 섀도우에 한 번 더 찍어서 대부분 그림자가 조금 더 진한 부분 있잖아요. 약간 중간 부분?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나가지고 그 앞뒤를 좀 이렇게 블렌딩 시켜줍니다. 사실 스모키 아이를 할 때는 이 애교살을 좀 과감하게 그려주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검정색 섀도우들이 들어올 때쯤에 요거의 그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교살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줘 봤고요.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 보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또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조금 짧은 총알 브러쉬를 써줄 거예요. 얘는 피카소의 219번 브러쉬입니다. 이런 총알 브러쉬들 중에서 좀 너무 단단하고 발색이 확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좀 부드러워가지고 좀 이렇게 섀도우를 올리면서 블렌딩을 하기 좋은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눈을 보면은 사람들의 얼굴 골격에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들어간 부분 그리고 눈 하이라이트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눈의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거는 이 눈썹과 코가 연결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음영의 영역을 좀 넓혀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서부터 섀도우를 시작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코와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코와 연결을 시켜버리고 이쪽에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잘 해주면서 이렇게 코와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좀 부자연스럽다 싶으면 이렇게 다시 깨끗한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 느낌의 음영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리고 코와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 섀도우 자체를 너무 눈 바깥쪽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약간 눈 동공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끝나도록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섀도우를 좀 진하게 만들어서 좀 눈 안쪽까지 가져오는 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안쪽까지. 어차피 여기 하이라이트가 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좀 눈 앞쪽에 이런 부분들이 더 약간 들어가 보일 수 있도록 하이라이터로 여기 코를 이렇게 오똑하게 만드는 것보다 여기 주변, 여기 옆부분에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면서 여기가 밝다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것만 하면 사실 미친 사람 같거든요. 되게 약간 뮤지컬 분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It's okay. Trust the process.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음영을 넣었으니까 이제 이 커브를 따라서 이거를 눈 다크서클과 연결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얘를 이제 다크서클과 이 콧대 자체, 내 콧대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다크서클도 한번 터치를 해주고 그리고 그 똑같은 스트로크를 따라서 이렇게 슉슉슉슉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코의 음영도 이렇게 생겼죠? 사람마다 코나 여기 눈 앞머리 부분에 골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 나는 이 정도를 하는 게 괜찮아 보이는구나. 이런 게 딱 그 느낌이 오거든요. 이렇게 내 얼굴 골격에 따라서 적당히 눈 앞부분 음영을 넣어줍니다. 커브를 따라서 다크서클 한번 쓱 해주고 그래서 사실 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저는 약간 다크서클을 좀 embrace 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다크서클을 너무 이렇게 가리려고 했었는데 다크서클도 적당히 있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you know what this reminds me of? 이런 스타일의 메이크업이 좀 혹시 아케인 보셨나요? 아케인 보셨으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파우더? 징크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약간 그 캐릭터의 그림체처럼 약간 눈 여기 앞부분이 좀 이렇게 탁한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저의 추구미? 내 추구미는 징크스. 내 추구미는 게임 캐릭터. 아무튼 그거를 이제 했으면은 이제 눈 위아래의 밸런스가 약간 맞춰졌잖아요. 이제 조금 더 플러피한 이런 미디움 사이즈 브러쉬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번에는 코끝에 컨투어링을 넣어줍니다. 여기도 조금 더 인텐스하게 진하게 들어가도 돼요. 저는 약간 코끝만 하는 편이라서. 원하신다면 여기 한번 끊어주셔도 돼요. 저는 진짜 살짝만 티 안 나게끔만 끊어주는 걸 좋아해서 여기를 이렇게 슉슉슉슉 끊어주고, 그리고 이 브러쉬로 한 번 더 다 그냥 조화롭게끔 이렇게 코의 앞쪽도 한 번씩 터치를 해주면서 이 음영을 더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 눈 앞머리 쉐이딩, 그리고 코, 그리고 코끝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게 묘하게 뭔가 뚜렷해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뭔가 맹맹했던 눈, 코, 입을 빡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 스텝을 먼저 거쳐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저의 기본 음영을 넣어줍니다. 얘는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사용하는 흰셋 뉴뎁스 아이섀도우. 얘도 엄청 쿨한데 얘에 비해서는 좀 그레이 느낌이 덜 하거든요. 조금 더 약간 브라운기가 도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이 브라운기가 도는 음영을 쌍꺼풀 부분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일단 1차 음영을 쌓아줄게요. 그리고 살짝씩 이렇게 아까 했던 음영이랑 이렇게 연결시켜줘도 좋아요. 이렇게 음영 넣어주고 눈 밑에도 그냥 한 번씩 지나가 줄게요. 그리고 본격적인 아이 메이크업은 비디비치 비치 더 팔레트 딥. 이 팔레트에 진짜 좋은 컬러들이 많은데 저는 스모키를 할 때 요즘 얘랑 얘를 섞어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1차 음영으로 써주고 이 컬러들로 이렇게 좀 색상을 좀 쌓아 올려주는 편인데, 일단은 저는 이 컬러를 써줄게요. 저는 일단 무조건 손에 이렇게 섀도우를 좀 덜어주고 이 컬러를 여기 눈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여기도 그냥 여기에 딱 넣어줘요. 이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가 제일 다크할 거고, 이제 똑같은 브러쉬로 이렇게 앞뒤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안쪽으로 블렌딩, 그리고 바깥쪽으로 블렌딩.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눈의 모양을 쉐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저는 좀 열심히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도 살짝씩 터치해주면서 다시 언더 음영을 따로 할 거지만 아래쪽도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서 눈의 모양을 이렇게 천천히 잡아주는 겁니다. 한쪽이 조금 더 연하다 하면은 그냥 색깔을 더 얹어주고 대칭을 맞춰주면서 하면 됩니다. 천천히 밑부분도 한 번씩 쓱 지나가주면서 브러쉬에 남은 걸로 You're gonna blend, blend, and blend. 전반적인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 스텝만 잘 해주면 이제 나머지는 정말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블렌딩 잘 할 수 있는 이런 미디움 사이즈 브러쉬로 계속 이렇게 쌓아주면서 블렌딩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섀도우 자체는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안쪽을 갈수록 더 연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도 까먹을 수 없죠? 언더도 이걸로. 여기는 내 속눈썹이 실제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바깥 속눈썹은 최대한 터치를 안 하면서 밑 라인을 좀 그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블랙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도 여기 내 진짜 속눈썹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자, 이 정도로 블렌딩을 해줬으면 이런 앵글 브러쉬 같은 걸로 이 매트 블랙을 찍어서 이제 아이라인을 좀 그려주는 편인데요. 이제 눈매 기준이 딱 잡혔으니까 이 블랙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작은 브러쉬로 그냥 블렌딩을 해버립니다. 이거를 할 때 진짜 정면을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컬러로 이런 눈 밑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터치를 해주면서 여기 눈 밑은 좀 노인 느낌으로 딱 잡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인과 이 아래 라인이랑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연결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냥 냅두고
그리고 원래는 저는 이제 눈 앞트임 메이크업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면은 너무 약간 눈이 몰려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뒤쪽을 많이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스탬프처럼 찍어주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브러쉬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남은 거를 앞에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눈에 비해서 조금 확실히 여기가 좀 안정돼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를 해주면 좀 눈이 밑으로 확장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거기를 터치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앞머리 눈의 라인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브러쉬를 그 앵글에 따라서 이렇게 눈의 앞머리를 이렇게 확장을 살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무 몰려 보이는 느낌 없이 확실히 눈이 전반적으로 힘이 확 들어간 느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쪽에도 이 속눈썹 라인을 따라가다가 여기 앞부분 한번 터치를 딱 해주고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앞부분을 잘못 늘리면 너무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영역을 많이 벗어났다 싶으면 컨실러 묻힌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 해주면 옛날에 틱톡에서 유행하던 Siren Eyes처럼 약간 확 뭔가 샤프해지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한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눈 위에 좀 전반적으로 약간 그레이시한 톤을 한 번 더 넣어주고 싶어서 얘를 사용을 해서 눈 앞머리부터 방금까지 블렌딩 해왔던 것들을 살짝 넘어주면서 이런 그레이한 느낌을 딱 넣어줄게요. 이 아이섀도우가 진짜 완전 예쁜 그레이로 나와가지고 되게 약간 90년대 슈퍼모델들이 썼을 것 같은 그런 그레이 컬러로 나와서 완전 약간 돌 컬러거든요. 돌 컬러라서 이렇게 앞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블랙 리퀴드 라이너로 여기 점막부터 다 채워줄 거예요. 점막을 채워주고 그리고 아까 섀도우로 그린 라인에 따라서 라인을 한번 샥 빼줄게요. 이렇게 뺐고 반대쪽도 리퀴드 라이너는 아무래도 되게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 블랙 섀도우로 들어가서 이 라인이 너무 선명해 보이지는 않게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 위쪽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눈에 이 아이라이너 같이 찐 블랙이 올려졌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블랙을 이렇게 찍어서 이런 미디움 사이즈 브러쉬에 이렇게 살짝씩 끝부분에 올려도 과해 보이지 않고 아이라이너와 섀도우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블랙을 저는 조금씩 올려주는 편입니다. 다시 조금씩 블랙을 올려주면서 근데 이 눈 아랫부분은 깔끔하게 유지를 하면서 스모키할 때 계속 이렇게 한 개씩 터치가 살짝씩 더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눈 밑은 항상 깔끔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섀도우를 올리다 보면은 눈 밑이 조금 어두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너무 어둡진 않지만 일단 이 컨실러 펜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애교살이나 여기 눈 앞머리 부분 너무 섀도우가 많이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에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편입니다. 중간중간씩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서 눈 밑은 깔끔하게 유지하는 그리고 팔레트 안에도 이런 약간 흰색 매트한 컬러가 있어요. 이거를 가져와서 이런 화이티시한 느낌을 아예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컨실러 위에다가 딱 세팅이 되고 더 이제 어두워지지 않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컬러로 지금 약간 하이라이트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약간 깔끔하게 따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매트하게 먼저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약간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이쪽도 앞부분을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잡아줬고요. 좀 너무 밝다 싶으면은 한 번 더 눌러주고 그리고 눈 밑에 이런 좀 다크 브라운 라이너로 딱 내 속눈썹 라인과 내가 만든
가짜 속눈썹 라인의 음영과 그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정말 짧아요. 짧은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작고 플랫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다시 이 다크 브라운에 들어가서 그 바로 아랫부분 있잖아요. 그 바로 아랫부분에 살짝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러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한층 더 약간 스모키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위쪽 음영과 연결시켜주는, 이렇게 해주면 멀리서 봤을 때 진짜 애교살이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완전 스모키가 됐죠? 그래서 다크 브라운 섀도우를 다시 이 애교살 이거에 묻혀서 애교살 중간 부분만 한 번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애교살도 섀도우와 살짝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제 여기서 저는 속눈썹을 붙여주는데, 속눈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속눈썹 붓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눈 중앙이랑 앞머리 부분에 얘네들 써주고 눈 끝부분에는 조금 더 다크한 얘네들을 써줬던 것 같아요. 여기 중간 부분을 먼저 붙이는 걸 좋아해서 중간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이 속눈썹들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중간이 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 속눈썹이거든요. 지금 속눈썹 풀 자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붙이는 게 좀 디피컬트하네요. 저는 메이크업을 정말 좋아하지만 속눈썹을 붙이는 것만은 정말 저한테는 너무 큰 고통이에요. 이제 아래 속눈썹 컬링을 조금 해줄게요. 밑속눈썹 마스카라는 이걸로 써줄게요, 오늘. 돌체앤가바나 Everfull Extra Large Mascara. 이거는 최대한 끝부분에만 발라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 마스카라가 뭔가 밑속눈썹용으로 되게 괜찮더라고요. 뭔가 그냥 제형 자체가 되게 꾸덕해서 이렇게 힘없는 밑속눈썹에 좀 잘 달라붙는 느낌? 그리고 이 메이크업의 마지막 스텝은 이 투쿠의 글리터입니다. 인더모닝 아이 글리터 글레이즈드 색상이고요. 얘를 이렇게 얇게 잘 덜어서 엄청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아까 하이라이팅 했던 여기 눈 앞쪽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글리터 라인을 만들었어요. 글리터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컨트롤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이게 어렵긴 한데 저는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아주 미세한 디테일을 넣어줬어요. 많이 올려주면 티가 팍 나는데 저는 약간 살짝씩 뭘 발랐는지 모를 정도로 글리터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좋아서 이 정도로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 눈 밑에도 콕콕콕 찍어주면 웃었을 때랑 이렇게 살짝씩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이런 포인트도 넣어줬고, 그리고 이때 제가 눈 앞머리에 파란색 하이라이트를 넣어줬거든요. 이거를 써줬거든요. 피 글리트 스톤 하이라이터 마린 베이비라는 색상인데 제가 한번 떨궜더니 이렇게 됐어요. 뭔가 이런 블루 하이라이터가 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감 자체가 너무 예뻐서 방금 바른 글리터가 시작하는 부분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발라줬는데 뭔가 이렇게 쉬머리한 하이라이터로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블루 포인트를 살짝씩 넣어줬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블루가 티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영상에선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밑에도 뭐 살짝씩 블루를 넣어주고, 그리고 하이라이터 나온 김에 코끝 하이라이터도 해줄 건데 이거는 오프라의 페퍼민트입니다. 그 끝에만 살짝 발라주고 여기에도 코 브릿지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제 블러셔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은 이 디올의 누드 룩을 1차적으로 깔아줄게요. 이렇게 올려준 뒤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포인트로 이 헤라의 체리쉬라는 색상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진한 컬러인데 눈밑 블러셔 느낌을 내주기 좋은 블러셔거든요. 저는 이거를 일단 여기 애교살 부분이 시작하는 이 부위에 좀 진하게 1차적으로 올려줘서 생기를 한번 넣어줍니다. 눈 밑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방금 바른 디올 블러셔랑 연결을 해주는 편입니다. 좀 진하게 올려주는 편인데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내려와서 볼 중앙까지 이 컬러를 데려와주는 편이고, 이거를 할 때는 저는 좀 작은 브러쉬로 하는 게 블러셔의 위치를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준 뒤에 다시 큰 브러쉬로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주고, 그리고 이 컬러를 저는 코 위쪽, 여기, 그리고 코 밑에, 그리고 이렇게 턱에 살짝씩 발라주고 눈에도 그냥 한 번씩 그냥 쓸어줍니다. 자, 그리고 입술을 해줄 건데 기억이 나는 게 그때 한참 바닐라코에 살몬 누드 립 펜슬에 엄청 빠져 있었을 때라 베이스로 발라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약간 완전 입술색을 삭제시켜버리는 누드 컬러인데 제가 요즘 이런 컬러에 엄청 빠져 있어가지고 약간 컨실러 립스? 약간 진짜 입술에 컨실러를 바른 것 같은 이런 색깔들이 요즘 왠지 모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바르고 제 영상에 저번에도 나온 이 구찌 립스틱, 이거 스잔 선셋 이런 완전 모카무스 컬러 그 잡채인 이 컬러를 이렇게 안쪽에 좀 발라주면서 좀 컨실러 같았던 이 립에 채도를 확실히 이렇게 넣어주면서 색깔을 좀 진하게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한때 이 립 조합에 진짜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1차적으로 톤 다운된 핑크 컬러를 조금 올려놔가지고 조금 더 약간 촉촉하고 이것보다 좀 덜 매트한 그런 핑크기가 도는 느낌이 났을 텐데 이게 그때 조합인데,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최근에 제가 이거를 샀거든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새로 나온 슈퍼 부스트 립글로스인데 이게 립라이너로도 있는 색상인데 한국에서는 안 팔아요. 근데 Wherever Walnut이라는 색상이고 이 어플리케이터 역대급으로 엄청 크고 되게 뭔가 제품 자체가 아기자기해가지고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누디한 글로스인데 이거를 오늘 발라보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보려고요. 예쁘다. 뭔가 저는 이렇게 약간 두껍게 올라가는 글로스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예쁘다. 이것도 약간 플럼핑 기능이 있는지 살짝 화한 느낌이 있어요. 윗입술은 살짝 여기에만 발라서 촉촉한 느낌만 내고 저는 일단 너무 만족. 맞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의 마지막 메이크업 스텝으로 이 지방시에 프리즘 리브르 하이라이터가 있는데 원래 지방시에 나오는 파우더 같이 이렇게 약간 루스 하이라이터처럼 나왔는데 얘를 이렇게 살짝만 저는 덜어가지고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볼 위에 올려주면은 완전 이렇게 촉촉한 느낌 나고 예쁘거든요. 어느 날 메이크업 하다가 올려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봤는데 색상도 딱 뭔가 피부가 그냥 반짝이는 느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이걸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엄청 입자가 고와서 그런지 올렸을 때 완전 촉촉한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진짜 피부 표현 예쁘게 돼가지고 턱에도 살짝 발라주면 이렇게 빛나면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로 쉐이딩을 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살짝만 파운데이션이 목이랑 너무 따로 놀지 않게끔만 쉐이딩 해주는 편이고, 자, 그렇게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주근깨를 그렸어가지고 이거 주근깨를 몇 개만 그냥 코 쪽 위주로만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저는 여기 하나 하고 그때 여기 하나 했었던 것 같아요. 점 포인트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완벽! 짝짝짝! 오케이! 정말 길고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제품도 많이 필요한 메이크업이지만 근데 셀카는 진짜 잘 나오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약간 꾸밈 레벨 10으로 이렇게 놀러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걸 까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올렸던 저번 영상에 너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뭔가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좀 영상을 올리기 직전까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올린 영상인데, 제 마음을 울리는 댓글들도 너무 많았었고 저의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그대로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그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봐서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여러분들과 이런 건강한 컨버세이션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조금 더 많이 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용기가 생겼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빠이바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